자, 이번에는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여러 차례 방문했던 여행 사진 작가로부터 평소 다뉴브강 관광 현실이 어땠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박성빈 여행 사진 작가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헝가리 부다페스트 자주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처음 가는 게 언제였어요? 부다페스트는 2000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배낭여행을 갔을 때 야경이 멋지다고 해서 처음 방문했습니다. 네. 네. 가장 최근에 다녀오신 건 언제죠? 작년 5월에 다녀왔습니다. 뭐 20년 거의 20년 전에 2000년이면 예. 그때 배낭여행 가셨을 때도 유람선 타셨나요? 예, 유람선을 꼭 타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갔기도 했지만 아, 그때도? 예, 예. 네. 근데 부다페스트 하면 야경이 멋진데 야경을 손쉽게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유람선이었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뭐 자유여행객이든 패키지 여행객이든 필수 코스가 유람선 탑승입니다. 아, 그래요. 그 사고가 났을 당시에 사진 작가 한 분도 동승을 했던 게 확인이 됐는데 네. 통상 그렇게 사진 작가가 여행팀에 동행을 하게 되나요? 아, 제가 볼 때는 요즘에 이제 현지에서 스냅을 찍어주는 작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행사 상품에 네. 그런 작가분들이 끼어서 가족들 사진이라던가 이런 걸 담아주는 분들이 계신데 네. 그렇게 현지에서 사진 찍는 작가분이 합류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에 뭐 헝가리 야경으로 유명하다 부다페스트 특히 그래서 다뉴브강에서 유람선 타는 것이 가장 손쉬운 관광 방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게 그 유람선 탑승을 하는 사람이 우리 한국인들 말고도 많이 있습니까? 그 부다페스트에 오시는 분들의 첫 번째 목적은 야경입니다, 야경.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관광객들을 제외하고도 전 세계 관광객들은 모두 다 거기 오시면 유람선을 타고요. 네. 예, 많은 야경 스팟에서 야경을 보려고 굉장히 많은 기다림 같은 걸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최대 성수기는 언젠가요? 이제 이제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네. 6월, 7월, 8월 이때가 가장 성수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근데 유람선은 뭐 가을까지도 운행을 하지만 네. 그 가을 시즌에는 날씨도 안 좋을 뿐더러 이제 관광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처럼 많은 유람선이 다니지 않습니다. 지금은 날씨가 좀 괜찮을 시기인가요? 이제부터 괜찮아질 시기인데 발칸에 5월 초부터 이상기후가 왔잖아요. 네. 네. 비도 많이 내리고 추운 날씨가 계속됐기 때문에 이게 이번 사고에 조금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상 5월이 성수기는 아니었던 거네요. 네, 이제 시작하는 시기였던 거죠. 네, 그리고 날씨가 그렇다고 해서 그리 나쁘진 않은데 네. 이번에는 이상기후가 예, 있었던 발칸에 거고요. 이상기후가 왔습니다. 네. 비가 많이 올 때도 운행을 다 하나요? 그 유람선이 가장 큰 여행에서 그 부다페스트 여행에서 가장 큰 거니까요. 현재 네. 관광업에 있는 사람들도 포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취소라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렵게 갔기 때문에 네. 보고는 오겠다. 네. 일정이 또 제한돼 네, 있고. 네. 직접 촬영하신 영상이 있다고 보내주셔서 네. 저희가 지금 함께 보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타임랩스라고 하죠. 네. 오래 찍으신 거를 이렇게 압축해서 네네. 그래서 지금 배가 빨리 운행하고 있지만 사실은 느리게 움직이는 거죠. 예, 제가 한 1시간 반 정도를 이제 사진을 찍어서 네. 이어붙인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부터 야경이 질 때까지 그때까지의 시간들이 저기 다 담겨 있습니다. 예, 이제 막 조명이 막 밝아지고 네. 참 뭐라고 할까 좀 아름다운 풍광이 물론 이제 잘 찍으셨겠지만 이렇게 저 아름다운 풍광 속에 그 참사의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었다니까 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 중앙에 보이는 저 다리가 아주 유명한 다리더군요. 네네. 페체니 다리, 네. 일명 사자다리라고 예. 하죠. 예. 그러니까 저기서 저 주변에서 먼저 이제 배들이 출발하나요? 예, 대부분의 선착장이 저 다리 밑에 모여 있고요. 네. 예, 선착장에서 출발을 하면 국회의사당까지 가서 네. 저 국회의사당 바로 앞에 있는 그 다리를 건너 돌아서 돌아오는 코스로 오거든요. 네, 그 그래서- 마가렛 다리라고 예, 하는. 예. 네. 예, 마가리 섬이 있는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기서 이제 그 다리 밑에 교각을 이제 통과해서 돌아와야 돼요. 네. 예, 그래서 그 굉장히 병목 형상이 많은 곳이고요. 네. 예, 그리고 많은 배들이 저 국회의사당 앞에 서서 풍경을 감상하기 때문에 예. 예. 예, 아마 저 앞이 가장 복잡한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화면 저 안쪽으로 네. 불이 환하게 들어와 있는 저 화려한 건물이 국회의사당 네, 건물인 네. 거죠? 네. 지금 보니까 참 많은 배들이 강 위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옛날에도 이 정도였나요? 부다페스트를 갈 때 제가 영화를 하나 보고 갔어요. 네. 네. 글루미 선데이라는 영화인데요. 네. 이게 2000년에 개봉한 영화인데 1960년대 배경을 이제 그린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네. 실제로 가서 보면
변한 게 거의 없어요. 네. 그런데 제가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매년 볼 때마다 늘어나는 건 바뀌는 건 이 도나우강이 복잡해져 가고 있구나. 네. 예, 유람선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느낍니다. 네. 저희는 그동안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해서 오랫동안 운행을 했는데도 사고가 없었나 했더니 최근에 이렇게 복잡해지면서 사고 가능성이 사실상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었던 거군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번 사고가 단순히 날씨에 의한 이런 자연재해라기보다는 예. 안전 불감증에 의한 인재라고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구조적으로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었던 문제군요. 현지에서 만났던 관광객분들과 좀 대화를 나눌 때 예. 뭐 배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으신가요? 이 날씨가 안 좋은 날에는 물살이 빠르고 네. 배가 출렁거리고 이런 것들 느껴지니까 그런 얘기를 하게 되지만 기본적으로 날씨가 좋으면 야경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네. 예, 그래서 다들 이제 배를 타게 되면 2층에 테라스 좌석이 있어요. 네. 테라스로 나가서 사진 찍는데 바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거는 있게 됩니다. 예. 네, 이게 그 과거보다 지금 상당히 유람 선수가 늘었다고 했는데 이게 혹시 한국 관광객 때문은 아닌가요? 그렇진 않은데 우리나라 패키지 팀들 때문에 이제 배를 전세 내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늘어났다고 봐야겠죠. 네. 왜냐하면 그 배라는 것이 미리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던가 아니면 네. 현지에 가서 줄을 서서 티켓팅을 해야 되는데 패키지 팀은 기다릴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예 그 기다림을 할 수 없는 자유행향이 틀리기 때문에 예. 애초에 전세를 내서 운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배가 늘어나게 된 거죠. 다른 배에 탈 수 있는 인원들이 나눠지지 않고 네. 배가 하나씩 더 늘어나게 됨으로써 더 많은 배들이 저 시간대에 몰리게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세로 빌리는 게 우리 한국 관광객의 독특한 네, 그렇습니다. 현상인가요? 네, 네. 직접 여행사가 배를 운영하는 경우는 없고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네. 예, 근데 이제 외국 관광객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저런 작은 배보다는 네. 디너 크루즈라고 저녁을 먹으면서 여유롭게 와인도 마시고 네. 2시간 넘게 타는 그런 배들 많이 선호해요. 큰 배요. 예, 근데 우리나라 관광객들은 시간이 없다 보니까 네. 1시간 안에 저런 야경 스팟들을 딱 보고 돌아올 수 있는 예. 예, 그런 걸 선호하기 때문에 작은 배일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예, 지금 뒤에서 들이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저 큰 배, 저게 저 디너 크루즈에 네, 그렇게 해당되는 보입니다. 건가요? 예. 네. 작가님께서 다뉴브강에서 주로 이용하던 배 규모는 어느 정도였나요? 저도 이제 비쌀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이제 저 작은 배만 탔었고요. 싼 네. 배만 탔었고 이제 어느 정도 여러 번 다니면서는 디너 크루즈도 타봤거든요. 네. 근데 디너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뭐 한 4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가격이 음. 다양하고 일반 배들은 한 10,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요.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기 때문에 네. 대부분은 이제 작은 배들을 타게 되죠. 네, 여행객들은. 지금 동유럽 관광이 뭐 업계에서 보면 좀 저가 출혈 경쟁도 있는 것 네.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저렴한 여행 상품을 만들려고 하겠죠. 네.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육안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한국 관광객들이 주로 전세를 내는 배들, 고가의 배는 아닐 것 같아요. 뭐 한눈에 보기에도 20년 정도는 다 넘어 보이는 배들인데요. 네. 근데 대부분의 배들이 다 그렇게 외관이 다 그렇게 생겼어요. 예, 그래서 디너 크루즈 정도가 돼야 정말 좋은 배를 타는구나라는 네. 느낌이 들고 일반적인 여행객들이 타는 배들은 대부분 다 이제 작은 한 5, 60명 탈 수 있는 배, 2층짜리 그런 배가 대부분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지금 보니까 구명조끼 등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는 증언이 좀 네. 나오고 있는데 네. 작가님 경험은 어떠신가요? 저도 구명조끼에 대한 안내는 받은 적이 없어요. 아. 예, 근데 물어보면 구명조끼는 다 배치되어 있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네. 방송에서 뭐 일반적으로 어디로 가는 이동수단인 배에서는 안내 방송이 나오고 이제 어디에 뭐가 있고 다 안내해 주지만 네. 여기는 어디부터 어디로 가는 이동수단이 아니라 야경을 즐기는 어떻게 보면 레저 상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야경이 어디서 야경을 찍으면 예쁘고 어디서 이제 음식을 팔고 어디 가서 어느 시점이 되면 어디서 나가서 어느 쪽을 바라봐라. 네. 이런 여행에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 하고 네. 안전에 대한 것들은 따로 주의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국민들은 이 세월호 참사라는 네. 큰 참사를 겪었기 때문에 외국에 여행을 가더라도 비슷한 상황을 보고 이렇게 문의도 적극적으로 하고 그러신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 홍콩에 갔을 때도 네. 홍콩에서 마카오 가는 배를 탈 때 평소에는 구명조끼 아무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네. 한국 분들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예. 근데 이제 또 시간이 흐르고 나서 많이 묻어졌을 거고요. 그리고 그 부다페스트 현지 그 분위기 자체가 다들 아름다운 드레스 입고 와인 마시면서 이제
테라스에서 야경을 감상하는 분위기인데 거기서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예, 그 분위기 자체도 그 조성되어 있지 않은 원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한국도 유람선에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는 아니던데 네. 뭐 한가리에서도 그런 의무 규정이 있는데도 안 지켰다 이건 아닌가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그건 같아요. 아니에요. 예. 네. 그럼 지금 과거에 단유부강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